안녕하세요. 홍콩오늘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쉬셨나요? 자, 저는 오늘 월요일 쉬는 날입니다.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푹 쉬다가 지금 3시 36분인데요. 독서하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잠깐 소리 하나 들려드릴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궁금하시죠?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산발이가 하나 부러져서 잠깐 이렇게 세워두고요. 이번에는 무슨 소리일까요? 소리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나요? 네, 사실은 너무나 졸려가지고 잠깐 그라인더로 커피를 갈았습니다. 이건 페도라형으로 된 필터인데요. 이렇게 컵에 받치기가 좋아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글쎄요, 뭐, 나쁘진 않는데, 이 두꺼운, 부분이 또 종이를 많이 쓰지 않을까 해서, 요, 샀던 페도라만 다 쓰고 나면은, 그냥 일회용은 안 쓸까 생각입니다. 일회용 말고도 필터가 있긴 하거든요. 너무 졸려서 잠깐 손에 땀을 카페인을 먹으면 섭취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몸에 이렇게 잠깐 섭취를 하면 몸에 땀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졸려서 책을 갖다 대니까 졸려서 한 잔 내려 마시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그죠?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저기 가운데 저게 컵케이크처럼 봉긋하게 솟아오르면 잘 커피를 잘 내리는 바리스타죠. 일단은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물을 한 번 더 붓고 내리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참 좋은데 그쵸? 좀 종이도 아깝기도 하고 일회용을 쓰면 쓸수록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산 거라서 이제 얼마 남진 않았거든요. 이 정도 내려 먹으면 되겠죠? 너무 많이 마셔도 몸에 해로우니까. 자, 저기 컵에 비친 거 보이시나요? 커피를 생각하면 띠로리 초콜릿 초코파이랑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남아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이거 먹고 독서 바로 시작할게요. 네, 독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커피만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독서 먼저 하고 초코파이는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엠 촬영기 산발이 부분이 하나가 부러졌거든요. 1년이 안 됐는데 AS를 한번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의하고 나서 어떻게 대해주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이 책에서 챕터 5 동기부여는 기술이다. 동기부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목적을 달성하고 싶거나 꿈을 이루고 싶거나 뭔가 성공을 하고 싶을 때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리더라고 하면은 리더와 뭐 뒤를 쫓는 추종자들이 있겠죠? 아니면 뭐 직원이 됐던 그 그룹의 멤버가 됐던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표인데 리더가 동기부여를 주느냐 그것은 잘못됐다. 그 직원이든 구성원들은 이미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동기부여를 리더가 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이미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으니 그거를 잘 발전시키고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 챕터 5에서는 동기부여는 기술이던데 그 동기부여의 기술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저자가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기술 되돌아보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술은 뭐였냐면 현재의 나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라. 그래서 그게 부정적이라면 두 번째 기술, 그죠? 긍정적 동기부여 기술로 전환을 하든지 유지해라. 긍정적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었다면 유지해라. 그리고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으로 전환을 해라. 그게 두 번째 기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은 되돌아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저희가 독서를 해봐야 알겠죠? 자, 그럼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많이 안 놀러 오셨더라고요. 뭐 좋은 단풍 구경 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다녀왔거든요. 아주 멋진 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두 분인가? 세 분이 새로 구독하셨더라고요. 새로 오신 두 분의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우리 홍콩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한번 보시고 좀 유익하다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술, 되돌아보기. 되돌아보는 과정은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하는 경험을 한 후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동기부여 관점을 전환하는 경험을 한 후에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스스로 자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기 회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당신의 감정은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다. 그리고 그 상태를 인식하는 일은 긍정적 동기부여를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이 행복감을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그거를 잘 인식해라 라는 얘기네요. 직장에서는 개인의 감정을 살필 여력이 없다는 믿음에 사로잡힌 리더들에게 되돌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모든 사람은 좋든 싫든 감정을 지닌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일장에서 평가 과정을 다루며 언급한 대로 모든 사람은 직장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다. 즉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자신만의 결론에 도달한다. 연구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에서 도출되는 느낌은 긍정적인 행복감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기억하라. 행복감은 긍정적인 의도를 낳고 긍정적인 의도는 긍정적인 행동을 낳는다. 요즘에 긍정적으로 제가 좀 많이 전환이 됐는데 그랬더니 긍정적인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행복감은 동기부여 관점의 핵심이다. 행복감을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한가? 긍정적인 행복감이 가져오는 심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물론 행복감이 결핍되면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긍정적 에너지 발휘, 신체적 물리적으로 조화된 느낌, 든든하고 안정적인 관계에서 오는 평온함, 부정적 에너지, 스트레스, 걱정이 없거나 매우 적은 상태, 지속적인 학습, 개인적 발전, 성취감이라는 감정, 자기 일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기여한다는 자부심. 행복감을 하찮은 감정의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은 암스테르담에 있는 세계적인 제조기업 악조노벨의 보건 담당 이사인 디트 펠드호르트 박사의 견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일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전 세계 5만 5천 명 직원들의 행복과 건강이지요. 직원들의 행복이 왜 중요하냐고 다시 묻자 그는 단호히 말했다. 행복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행복을 통해 직원 자신과 조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요. 행복감이 결핍된 상태에서는 생산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더구나 장기적인 발전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펠드 호르트는 다수의 고위급
임원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직원들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일터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총괄해왔다. 그들은 외부적 목표를 추구하며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일했거나 지나치게 많은 정크푸드로 건강을 해친 사람들이다. 펠드 호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열정적인 리더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에 열중하는 과정에서 결국 직원들의 행복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는 동기부여 분야에서 당신들이 하는 일에 찬사를 보냅니다. 행복감은 하찮은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인 성과를 보장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감에 어떤 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가? 가장 큰 통찰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많은 리더가 자신의 정서를 살피지 않고 감정을 무시하려 든다.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을 도외시할수록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더 많이 받는다. 감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사람은 행동 패턴에 문제를 보이며 상황에 따른 요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평가 과정을 능숙하게 관리하고 직원들의 평가 과정을 도우려면 당신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자각하며 인정하는 일과 이를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능숙해져야 한다. 목표를 생각하면 긍정적인 행복감을 느끼는가? 6개월 동안 10kg을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다음의 질문을 자신 있게 던짐으로써 되돌아보기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 목표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10kg을 줄인다는 목표를 떠올렸을 때 신체적으로 특별한 감각은 없었나? 예를 들어 그 목표를 생각하기만 해도 눈에 경련이 오고 위장이 팽팽해지고 이가 악물어지며 급기야 잠이 오거나 무기력해지는 신체적 감각을 경험했다면 내가 목표에 대해 부정적 견해나 판단을 지니고 있으며 공포, 후회, 의기소침, 분함, 슬픔 같은 불편한 감정에 휩싸여 있다는 증거다. 이런 감정은 당연히 행복감을 훼손한다. 반면 6개월간 10kg을 줄인다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앞날에 대한 기대로 인해 샘솟는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다. 이런 감각은 흥분, 솔직함, 자신감 같은 즐거운 감정을 나타내며 이런 평가 과정을 통해 내가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현상이다. 당신은 같은 목표를 두고 행복감의 충만 또는 결핍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만일 체중을 줄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 하고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도 있다. 되돌아보기를 통해 자신의 행복감을 이해하는 일의 장점은 긍정적 동기부여로 완벽하게 전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긍정의 힘을 적절히 이용해 부정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처음 2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긍정적 동기부여로 순조롭게 전환했다면 이제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3번째 기술을 사용할 차례다. 만일 아직 부정적 동기부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되돌아보기 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할 기회를 스스로 제공하라. 어느 경우건 선택한 목표에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행복감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 유럽에 있는 내 고객 중 하나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긍정적 동기부여는 내 안에서 마치 시한폭탄처럼 갑자기 터졌어요. 어느 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10분 후에 시작될 회의 시간을 기다리며 짜증에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나 자신이 어떤 느낌에 쌓여 있는지 되돌아보자 교육 시간에 당신에게 배운 내용이 떠올랐어요. 강요 동기부여 관점이 나를 감싸고 있었던 거지요. 나는 회의에 참석해서 우울한 기분으로 온갖 불평을 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었고 다른 동기부여 관점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나는 바꾸는 길을 택했지요. 동기부여의 진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는 일은 빛처럼 빠른 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진행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현재 순간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부정적 동기부여를 되돌아보면 긍정적 동기부여로 옮기는 일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무관심 동기부여 관점에서 겪는 에너지 결핍 상태가 자신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보라. 처음 외부 동기부여 관점이 자신을 자극해서 발생시킨 에너지가 그 자극이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기억하라. 또 죄책감, 수치심, 의무감, 실망감, 억울함, 분노 등 강요 동기부여 관점을 통해 만들어진 에너지가 부정적인 감정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추가로 요구했는지 돌이켜보라. 반면 긍정적 동기부여의 관점으로 전환한 사람이 되돌아보기를 실행한다면 연계 동기부여의 의미 있는 가치관을 통해 생성된 차원 높은 에너지를 즐길 수 있다. 통합 동기부여 관점을 고결하고 심오한 목적을 통해 발산하는 고차원의 에너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재 동기부여 관점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통해 만들어지는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요컨대 되돌아보기는 심리적 욕구, ARC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 자율성, 관계성, 역량이죠. 그 만족감을 극대화한다고 하네요.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고 이를 유지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므로 그 좋은 일을 되돌아보는 것에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리더들이여 먼저 자신을 치유하라. 일레인 브링크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채용 대행 업체 중 하나인 익스프레스 임플로이먼트 프로페셔널스의 지역 영업 총괄 부사장이다. 그녀는 긍정적 동기부여 교육 과정을 수강하면서 부하 직원들과 가맹점 주인들을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다. 비록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배우긴 했지만 교육을 통해 깨달은 내용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동기부여를 하는 일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배우긴 했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누구나 동기부여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전제겠죠?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 깨달은 내용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어떤 교육일까요? 긍정적 동기부여를 나 자신에게 활성화시키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내게는 이런 일이 필요 없어.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당시 일레이는 외국에서 열릴 예정인 중요한 행사 하나를 기획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교육 시간에 사용할 사례로 그 업무를 골랐다. 일레이는 그 행사를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감이 깨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현실적이고 에너지가 충만하며 맡은 일을 꼭 해내는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일을 악물고 어떤 일이든 반드시 끝내지요. 일레이는 강요 동기부여 관점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날짜에 맞춰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다. 거친 감정의 물결이 그녀를 덮친 순간이었다. 그러다가 자신의 부정적인 태도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일을 더 잘하도록 관리해야 할 직원뿐만 아니라 평소 자신이 아끼던 직원도 마찬가지였다.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오염되었던 거지요. 일레이는 업무의 목표를 자신이 개발한 가치관과 연결함으로써 강요 동기부여 관점을 연계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나는 그 행사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맡을 만큼 상사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 감사했습니다. 내게 그 일을 잘 해낼 기술과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행사가 직원들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도 처음 깨달았지요. 나는 직원들이 자신과 회사에 도움이 되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행사 기획을 맡겠다고 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어요. 싫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일레이는 또 이렇게 말했다. 곧바로 에너지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내 가치관과 연결된 감정의 깊이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지요.
일레이는 동기부여 관점이 전환되었을 때의 경험도 들려주었다. 이제 나 자신의 행복감과 의지, 리더십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 동기부여로 전환하는 방법도 알았어요. 내가 평소에 다른 직원에게 목표나 마감일을 강요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지요. 나 자신도 리더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내게 가장 큰 깨우침을 준 대목은 관리자가 자신의 열정이나 가치, 목적의식만을 생각해서 직원에게 목표나 마감을 강요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직원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말이죠. 동기부여 관점의 전환이 가져오는 효과. 당신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자신의 동기부여 관점을 파악하고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으로 전환 또는 유지하며 전환 후에 당신이 경험하는 에너지, 활력, 행복감을 되돌아보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엄청나다. 지금까지 동기부여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진행한 수많은 연구 결과 사람들은 긍정적 동기부여를 경험할 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포함해 놀라운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긍정적 동기부여 관점에서 업무에 임하는 직원은 부정적 동기부여 관점을 지닌 직원보다 훨씬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둔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생산성이 높다. 창의성을 발휘한다. 영업 실적이 향상된다. 직무에 더욱 충실히 참여하고 이에 만족한다. 승진 대상자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당신 자신의 상황에 이 세 가지 동기부여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또 이 기술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전환을 도울 때도 당신은 앞에서 말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6장에서는 동기부여 관점의 전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진다. 이 장에서 다룬 전략들을 직원들에게 활용하는 법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이를 먼저 연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리더, 당신 자신이 먼저 이를 연습해라.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직원들에게 그들이 가진 동기부여 관점 혹은 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건데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여기 대입해도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뭐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이동한 인구가 많아서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많이 현저하게 학생 수도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저기 신도시 쪽에 영어 채점 교사를 구하더라고요. 파트타임으로. 그래서 파트타임이기도 하고 내가 여기를 운영할 수도 있겠고 거의 뭐 여기는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운영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리고 매일 가는 거는 싫고 그 채점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인데 정말 깔끔하고 명료하고 쉬운 일인데 제가 그 일만을 하기는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시급이라도 벌어서 내 경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잠시라도 그래서 한 12월까지 할 수 있겠다 하고 어떤 한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영어 학원에 출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파트타임 잡으러. 그때 이제 가서 그 제가 해야 하는 그 계약의 업무는 그냥 듣기 평가하고 채점을 하고 끝내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 가서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 새로 보는 친구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영어를 샬라샬라 하면서 인사를 하게 하고 저도 인사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와 하면서 영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라고 지금 이제 읽어보니까 대입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오류를 범했죠. 제가 할 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채점을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마치자마자 그 원장 선생님한테 한마디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전달했나요? 저는 채점 선생님을 본다 했는데, 그때 맞죠, 그죠? 저도 깔끔하게 그냥 그 일만 하러 갔는데, 순간 제가 이제 제 거처에서는 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뭔가 아이들을 보니까 또 막 의지가 샘솟고 뭔가 이제 영어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 잘하든 못하든 학교에서 배운 영어도 있을 테고 해서 막 쓰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 막 얘기를 하면 그거 자체가 영어 듣기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첫 시간에 인사 겸 그렇게 해버리자 했는데, 그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고 성적을 잘 내야 되니까 이 똑같은 그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리고 싶은데, 그래서 너를 뽑았는데 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해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완전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그냥 채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 돈을 받고 한 시간 동안 이 일을 하러 온 거야. 그래, 망각하지 말자. 네 하고 다 그 원장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지막 수업했던 남학생들을 마주쳤는데, 얼굴을 봐도 인사도 안 오고 너무나 어색하고, 저는 학생들은 그래도 인사도 하고 하는데 물론 오늘 첫 수업이라서 그렇겠지 생각했지만, 와, 어쨌거나 너무나 많이 달라진 어떤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제가 토도 하고 울고 너무 웃기죠. 나이도 작지 않은데 뭐가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 경제적인 이유로 그 일이 나한테 맞지 않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을 했는데,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버지가 등을 두드려주고 막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도 어떠한 일로 제가 그 일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경제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생각됐던 게,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구나. 컨버세이션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실용 영어, 그러니까 교과서도 뭐 이렇게 텍스트북을 활용하지만 그 외적인 액티비티들을 해야 하는, 뭐 독서를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문제만 풀고 문제만 채점하고 이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서 그냥 내 보금자리에서 내 스타일대로 그냥 또 가보자. 또 그러다 보면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또 그런 소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내려놨습니다. 진짜 막 그 경제적인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더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어가 싫어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고 과제도 많은데 학원들을 다니니까 과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과제의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데, 전 같았으면 저도 그래도 여기 오고 돈을 내고 오는 데라서 실력을 향상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머리에 뭐라도 넣어가야 하는데 라는 그 약간의 그 압박감에 스스로 그런 압박감을 키운 거죠. 그래서 막 더 초과해서 수업을 할 때도 있었고, 시간을. 그리고 어떨 때는 또 과제도 많이 내줄 때도 있고, 굉장히 열의에 차서 열정적으로 수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좀 숨쉴 구멍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그 채점 수업하러 갔을 때 영어를 쓰니까 중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여학생들이. 그래서 스스로 다음에 자기소개를 또 하라 하니까 이젠 준비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들을 더 아낌없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때는 그냥 여전히 하듯이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물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지만 뭐 파닉스도 하고 또 스토리북도 하고 뭐 너서리 라임도 하고 하는데, 또 초등학교 3학년 두 여자아이는 또 리딩 위주로 하지만 이제 야외에서 필드 클래스를 가지고 잔디밭에서 책 읽기를 하니까 또 좋아들 하더라고요. 공부한다는 느낌이 안 나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조금 요즘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수업을 했더니, 또 이제 한 명, 그 1학년이랑 같이 수업할 수 있는 한 명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할로윈 때. 그래서 또 점점 이러다가 생기겠지? 그냥 이렇게 좋은 기운으로 그냥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틈을, 빈 시간들을 지금 제가 유튜브 독서로 채우고 있으니까 이걸 믿고 열심히 매일 나태하지 않게 꾸준히 해보자, 이런 마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 채점 선생님을 했던 게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내 스타일대로 고수하다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도 경제적으로 혜택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고 제가 모드를 바꿨는데, 모드 바꾼 게 저한테는 아니었구나라는 게 확실히 검증되면서,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를 돌아보는, 여기서 아까 돌아보기가 있었잖아요. 그거였던 것 같고, 돌아보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동기부여, 특히 내재적 동기부여인 스스로 내가 원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비록 돈은 되진 않지만 더 나한테 행복감을 주지 않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시 내 자리에서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대신 부족한 부분을 유튜브로 채우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해서 더 확고하게 힘을 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이 책이 앞에 슈퍼노멀이나 프레임이나 시작의 기술만큼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나 뭔가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 상황을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느낀 바가 있으면, 아니면 뭐 검증되는 게 있으면 굉장히 독서를 재밌게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한데, 이 책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책은 소지하는 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그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또 빼서 볼 수 있으니까, 인터넷 같은 데 막 찾으면 또 찾다가 보면 그죠? 개미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읽었던 책을 참고서처럼 인생에 있어서 어떤 참고서처럼 쓰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매하셔서 또 독서를 한번 진중하게 해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Chapter 6, 관점의 전환을 이끌다, 그 사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독서 어땠나요? 유익하죠?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좀 애매모호하게 쓰시면 제가 답을 안 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무슨 의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나, 그러니까 뭐 응원이면 응원, 뭔가 주어와 너무 딱딱하죠?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와 이런 게 다 있어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제가 구체적으로 응원에 대한 답글, 감사의 글을 또 남길 수 있으니까 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자주자주 놀러 오셔서 음악이나 독서나 자기계발서, 그리고 영어 독서 구석구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지금 4시 20분이니까 아마 6시 안에는 올라갈 것 같고요. 이 영상. 저는 바로 또 영어 독서 촬영해야 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